이거 책 보면 제 소개하는 건 간단하게 했는데 한 1, 2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죠. 그래도 대림산업 출신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대림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입사를 했는데 8월 3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베리가스 플랜트에 처음 발령이 났습니다. 3개월 OJT 받으러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원래는 OJT 3개월 끝나고 다 본사로 들어와서 이제 부서 배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워크퍼밋 나오고 뭐 현장 들어갈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캠프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군인이었습니다. ROTC 32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대해줬습니다. 금방 또 친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OJT 왔는지 뭔지 모르죠. 그냥 대림 마크부터 있고, 레이버들은 하이바 색깔이 노란색이고, 우리 그 직원들은 흰색이니까 하이바만 봐도, 또 세이프티는 빨간색이고, 하이바만 봐도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아침에 세상에 거긴 결국 페일한 프로젝트인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뭐 밖에서 웅성웅성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프로젝트일수록 현장은 출근을 일찍 합니다. 우리가 5시에 일어나서요. 밥 먹고 또 캠프에서 사이트까지 한 30분 걸려요, 차로. 보통 이제 한 6시 되면 이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6시에 출근해 보니까 밖에서 무슨 뭐 싸우는 소리들이 나는데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필리핀 레이버들하고 이제 그 인도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 잘하려고 오버타임을 막 푸는 겁니다. 실제 오버타임을 하지 않았는데 보너스 개념으로 이제 막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이 몰리니까 또 이제 지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면밀하고 정밀하게 소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소위 리모트 컨트롤처럼 이 돈을 좀 더 풀면서 관리를 하려고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정하게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 인도 레이버들은 좀 적게 주고 필리핀 사람들을 좀 잘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끼리 갈등이 생겨서 아침에 한판 붙은 거죠. 그러니까 6개국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한 80%는 그 두 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제 붙었는지는 뭐 나중에 조사해서 알았습니다만은 한마디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뭐 평상시에 갖고 있던 충돌이 생긴 겁니다. 야, 근데요. 저는 현장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라켓 렌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 건축에서 쓰는 그 전기 공구는 뭐 벤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플랜트 공구는 큽니다.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애들 막 쓰러져 있고, 그렇죠? 아주 제대로 붙은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뭐 실명 뒤에서 사진 찍고 해서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는 뭐 부장님, 뭐 대리, 그다음에 과장 이런 분들, 기계하고 이제 전기 쪽 이제 주축으로 거기 있었는데 어머나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좀 데리고 가든가. 저는 이제 현장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뭐 와서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지네끼리 싸웠지만 타겟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게 겁나죠. 사실 겁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도망이라고 표현해도 피신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첫째는 이게 어디로 도망가야지 효과적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째는 당황하니까. 두 번째는 마음에서 저를 붙잡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마. 한 달 전에 장교였는데
야, 이렇게 해놓고 갈 수는 없잖아. 이 생각이 저를 붙드는 겁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장교 출신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만한 공구함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에어리아 그 레이버들이 이제 훔쳐가니까 퇴근할 때 스틸 이렇게 짰어요. 용접해서 이제 여기다 다 이제 넣어놓고 갑니다. 높이도 이만해요. 이제 여긴 그 사이트 오피스 조그만 게 있고 공구함이 보이길래 여기서는 아주 난리죠. 지금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유격 교관 생활을 1년 정도 했죠. 포병 장교하다 차출돼 갖고 와서 자, 날 좀 봐라. 니네가 알다시피 내가 여기 부임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 전에 스토리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니네가 알다시피 사우디는 여기서 지금 니네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공장을 지키고 있는 그 용병들이 있습니다. 실제 착검하고 그 실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거기는 뭐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걸 허용을 안 하니까 걔네가 그 진압해버립니다. 옛날에 현대건설 70년대 사우디에서 많이 죽었죠. 그 식당에서 식판 뭐 날리면서 서로 싸우다가 뭐 열 몇 명인가 그냥 가서 진압해버리거든요. 사우디는. 그리고 사전에 이제 교육을 다 받는데 니네가 교육을 받았을지 니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쟤네 오면은 그건 이제 컨트롤하지 못해. 이게 통제 불능이다. 그래서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내가 해결할 테니까 지금 일단 파이프랭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라. 오늘 일단 다른 얘기가 있기 전까지 일하지 마라. 일단 다 기어 들어가라. 근데 이제 그 기죠, 기. 이 목소리와 뭐랄까, 그 진짜 간절함이죠. 그렇게 했더니 진짜 천만다행으로 웅성웅성 하더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제 무전이 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에어리아 포함해서 한국인 직원들 메인 오피스로 다 기어 들어와. 현장 소장이. 돌아가셨어요. 최영석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한 3, 40명 그때 있었죠. 그 정직원들이. 이제 가서 이제 회의실 큰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들어가. 본사로. 그다음에 너 뭐라 해서 이승원입니다. 너 오늘부터 거기 맡아. 거기서 소장님 저는요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세상에라. 도면도 못 보고 자세도 모르는데 뭘 맡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현장 경험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뭐 군대 경험밖에 없는데. 군대도 그거 단기 장교. 물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파이프랭 밑에 있는 레이버들 생각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 야, 이거 어떡하지? 쪽팔리게 여기서 얘 해놓고서는 또 뭐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오피스에 혼자 와서 컨테이너 혼자 와서 생각을 했지.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군대 경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대를 조직한다. 혼자서 이제 플래닝 한 겁니다. 다행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그 개념이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들을 그렇게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때 누구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4개 분대를 둔다. 그 다음에 12명씩, 13명씩, 15명씩 조직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섞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이렇게 조직 표상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짜는데 한 2-3시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모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내가 기술적인 걸 모른다.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그때 QC 하던 필리핀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도면 빡 꾸미고 하기 때문에 그 A, 이 사람은 이제 저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 참모.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미스터 다닐로라고 있는데
운전도 잘하고요. 컨디트 이 밴딩도 잘하고 그 사람 뭐 케이블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아주 일을 진짜 잘합니다. 사람도 50이 된 50 한 둘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필리핀 사람인데 아우 사람도 아주 좋고 아주 제가 지금도 아주 그리운 사람입니다. 연락이 지금 끊겼지만 미스터 다닐로 이 사람은요 뭘 시켜도 잘하지만 자재 빠꿈이에요. 그때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다 잘합니다 이 사람. 2명. 그다음에 이제 섞었어요. 필리핀 소위 우리말로는 분대장이죠. 현장에서는 포맨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냥 포맨이라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 사람은 분대장입니다. 인도 2사람, 필리핀 2사람 해갖고 섞었습니다. 섞어서 이제 이 사람까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인원 배분대로 해서 섞고 이 사람들은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 불러서 자 누구 6명 지금 파이프렉 어디 빨리 찾아와서 6명 잠깐 오피스로 들어와라. 그게 한 10시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기존에 있던 매니저들은 더 이상 너네를 매니지먼트 하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임했지만 내가 이 현장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좀 덜 돼 있고 거기서 내가 뭐 도면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매니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명만 딱 넣고 지금 이 방에서 얘기하는 게 밖으로 흘러가면 너네는 다 작살난다. 다 파이어다.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그렇게 실현할 건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라. 4명은 너네는 분대장인데 절대 벤치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업 지시, 그 다음에 감독만 하는 겁니다. 관리만. 그 다음에 아침에 6명은 출근하자마자 간부회의를 들어온다.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또 간부회의 들어온다. 그 다음에 오버타임이 있었던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오버타임을 기존처럼 그렇게 퍼붓진 않지만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할 것이다. 대신 경쟁이다. 그래서 매일 가장 퍼포먼스가 잘 나왔던 일 잘하는 그 팀을 선정해서 몰아준다. 그 다음에 포맨은 특별히 더 준다. 니네는 절대 작업을 하지 않되 니네가 사전에 일본 말입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저 단도리 다 해놓고 자재, 그 다음에 도면 이런 거 단도리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도면적인 문제라든가 자재 문제 이런 거 있으면 니네 팀은 네가 알아서 풀어준다. 그 다음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준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는데 지금 오늘 니네는 일하지 말고 포맨들은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알려줘라. 니네는 내 팀이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작업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니네는 나가. 이제 4명은 나가고 2명은 이제 따로 얘기했습니다. 자, QC는 나가서 얘기하면 너는 작살난다. QC는 내가 도면을 정통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라. 대신 내가 너한테 도면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 한 작업자라도 알면 넌 바로 아웃이다. 그때는 뭐 그냥 파이어 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평상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PMC 쪽 또는 그 오너의 인스펙터하고 이제 친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도 좋고 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또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인스펙션 전에 또는 인스펙션 후에 그쪽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으면은 나를 소외시키지 말고 반드시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미스터 다닐로는 자재를 내가 틈틈이 사이트 밖에 이제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웨어하우스에 틈틈이 너랑 같이 가서 자재를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카탈로그 있으면 하나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나를 알려주고 그 자재가 도면하고 어떻게 매칭되는지 나를 알려줘라. 그 다음에 니네는
특별하게 내가 거기에 이 걸맞게 보상은 내가 무조건 다 해준다. 약간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만 유지해라. 그렇게 이제 아침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할 게 뭡니까?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이게 본사에서 프로젝트 하든 현장에서 프로젝트 하든 또는 프로큐어먼트 쪽에 있든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라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때 내 손에 뭐가 있었냐 하면 장교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소위 장교라고 얘기하지만 조직 경영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그 조직의 스트럭처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말로 하면 R&R 이런 개념들이 훈련이 돼 있었는데 그때 당황한 나머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놓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손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일을 자기가 정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해나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메모해 놓으셨다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몇 개 프로젝트의 익스페리언스, 어떤 학위, 어떤 서티피케이트, 또는 어떤 네트워크. 어쨌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이겁니다. 저는 제가 대림산업에 있을 때 일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일은 잘해야 된다는 믿음과 더불어 나는 일을 잘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했던 일이 있는데 레주메를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계속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력서 말고요. 소위 익스페리언스라든가 서티피케이트라든가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아메리칸식 이 레주메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처음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손댈 게 없고 어떤 달에는 이제 추가시킬 게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집어넣고 싶습니다. 뭔가를.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어때요? 그런 자기를 표현하는 글은 다듬고 그 다음에 거짓은 들어가지 않되 이쁘게 만들고 싶은. 그래서 단어도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깊이 내 레주메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레주메의 콘텐츠와 내가 이제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이라 부르는데 자기 개발이란 말이 더 어려워요. 제가 제시하는 건 그거죠. 특히 나중에 매니저 하실 분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레주메를 한 하루 이틀 걸리죠. 제대로 처음에 리비전 제로 만들 때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나중에 잘릴 게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프닝 삼아서 좀 가벼운 거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니까 후배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그와 같은 영감을 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오프닝 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언제 쓰면 좋으냐? 이 프로젝트 같이 하는데 이 대리, 과장, 이 얘네가 일을 멍하니 한다 이거죠. 일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일을 잘한다는 걸 스스로 알 때 자신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원들이 글을 쓰면 메타의 때깔이 달라집니다.
레타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어지간한 직원들은 레타에서 향기가 안 나요. 우리는 레타 전쟁입니다. 그렇죠? 일에 몰입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나죠. 자, 그런 때, 야, 김 과장 잠깐 들어와봐. 너 요새 일이 그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니까 또 부족함이 있는 걸 매니저들이 보완해주고 또 코치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꼭 책을 보지 않으셔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야기를 들어도 됩니다. 제 강의는. 자, 일에 매달려 돈을 버는 사람은 직업인. 56페이지입니다. 이 영어로는 프로페셔널이죠. 전문가다. 자, 이게 전문가라는 게 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오셨으니까 회사하고 고용계약을 맺어서 우리말로 하면 사실은 종신도 아니지만 어쨌든 종신계약을 맺은 거죠. 언제요? 우리 입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다만 다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저 어떤 특정 회사와 계약을 안 맺죠. 저는 자유와 행복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하고 이제 어떤 컨설팅 또는 교육 계약을 맺어서 제 전문성을 판매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돈을 받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프로페셔널. 그렇죠? 아마추어 말고. 돈을 1원이라도 받는다. 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약과 고정적인 계약을 맺어놓고 어떤 회사와 고정적인 계약을 맺어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케줄 매니저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퀄리티 매니저다. 그럼 뭡니까? 프로젝트 퀄리티 매니저도 뭡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필드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죠. 만약에 코스트 매니저다. 그럼 뭡니까? 프로젝트 코스트 매니저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죠. 그리고 매달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냐? 자, 골프에 돈을 쓰는 주말 골퍼는 아마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중공업에 다니는데 거제도에 이제 토요일마다 골프 야구 이제 클럽이 있습니다. 내가 글러브 사서 내가 회비 내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입니다. 그렇죠? 돈을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마추어고, 그렇죠? 그다음에 1원이라도 돈을 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라는 거에 대한 오해를 떨쳐야 된다 이겁니다. 프로, 그러니까 직업입니다. 직업. 그게 직업이.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직업이 뭐예요? 청소 프로페셔널. 실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자, 골프로 돈을 버는 매일 골퍼. 매일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연봉 1,000만 원 안 되는 2군 선수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100억, 200억 벌지만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2군에 있지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직업이에요. 나중에 또 1군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자, 임원과 직원, 컴퍼니 스텝. 자, 회사원이죠. 이거는 이제 회사원, 컴퍼니 스텝이라는 뜻이고 회사원과 전문가로 양분할 수 있다. 내가 이제 기업에서 경영총괄 부사장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매니저 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직원들 가만히 보니까 얘는 회사원이야. 김 차장 전문가야. 특히 코스트 전문가. 그다음에 최 과장 잠깐 들어오라 해봐. 최 과장. 야, 내가 조금 지금 여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야, 최 과장, 참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지난번에 왜 클레임 건이 있잖아. 그때 내가 바로 너를 격려해주지 못했지만, 야, 글 참 잘 쓰대. 클레임은 논리인데, 야, 그 논리가 계약적, 법적, 그다음에 EPC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정확히 타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레터에 꽂아냈냐? 응? 최 과장, 저녁 때 오늘 뭐 약속 있니? 소주나 한잔 하자. 너는 컨트랙트 매니지먼트 전문가야.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회사원은 많아요. 근데 전문가는요, 별로 없습니다.
아우 원장님 저는 뭐 10년, 20년, 25년을 EPC 계통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거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 회사원은 많은데 전문가는 별로 없다. 자, 회사원은 많고 전문가는 적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일하는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재밌어요, 일단.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서툰 사람들이 모여 서툴게 일하는 프로젝트 팀은 회식을 해도 재미가 없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 하여간 뒤에 매니저자 붙은 사람들은 뭘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3D 리뷰 모델링 하고 또 오늘 뭐 코멘트 예상했던 것보단 그래도 한 2,000건은 적어서 다행인데 새끼들 뭐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했어. 어쨌든 우리 직원들 고생했는데 EM 좀 잠깐 들어와 봐봐. 김 차장, 리드 엔지니어들 그렇게 해서 좀 모아서 우리 좀 비싼 데 한번 가자. 내 잘 뭐 모르니까 예약은 김 차장이 하고 언제 하면 좋겠는지 엘리들 의견 한번 들어서 지금 3D 리뷰 모델링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다잡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또 그때 또 내가 회식하면서 부드럽게 한마디 또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회식 한번 하자. 그리고 날 잡아서 한번 뭐 알려줘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와서 저기 최 PM님 우리 날짜를 좀 정했는데 엘리들 뭐 지금 뭐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 연락은 못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6시 반에 그래서 앞에 저 소고기집 있잖아요, 이거. 거기서 한번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12명이 와야 되는데 이게 한 6명, 7명? 그것도 6시 반에 가보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일 먼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명씩 오는데 뭐 회의가 있어갖고요. 뭐 갑자기 뭐 상무님이 불러갖고요. 그러니까 특히 오프닝이 중요한 겁니다. 오프닝 때 그래도 그래, 오케이, 다 왔어? 자, 한잔 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프닝 때 뭐 한 서너 명 앉아 있다가 7시 넘으니까 한 2명 앉아 있고 저 2명 오고 그게 한 1시간 정도 좀 기다리면서 뭐 소주 한잔 하고 있으니까 누군 또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또 오늘 생일이라서요. 간더라. 속으로. 다시는 내가 회식 하나 봐. 항상 프로젝트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뭘 좀 하려고 지금 이 타이밍에 실행 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써가면서 그렇죠? 그다음 엘리들이 보통 퇴근을 뭐 6시 땡 한다고 합니까? 5시 반 땡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보통 뭐 7시, 8시 일 몰릴 때는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그거 하나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프로포잘 한두 개 하고 프로젝트 한두 개 하고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정신 사나운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뭐 제대로 프로젝트 석세스 쪽으로 좀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고서는 직원들은 밤낮 얘기해줘.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도 들죠. 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내가 리더십이 부족한가? 아니 회식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프로젝트 이 꼬라지게 되겠냐 이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조직은 회식을 해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회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지간한 조직은 술 먹으면서 프로젝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벌써 일에 대한 것, 왜 여기 자기가 와 있는지 알고 이 센스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뭐 프로젝트 얘기 잠깐 하고 저 릴렉스 하면서 그 오너의 저 파이핑 엔지니어 뭐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해? 그냥 고생하셨어요. 한잔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요즘에 제가 야구를 하는데 아주 야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부장님도 바쁘신데 너무 또 정신적으로 고되시면은 제대로 된 디시전 메이킹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사진도 좋고 야구도 좋고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저 한 잔 드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배울 게 있고 뭔가 위안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도모가 되고 집중이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의 색깔이 좋아지고 소위 프로젝트 헬스라는 게 있다고요. 정식 명칭에 프로젝트 헬스 체크, 프로젝트 헬스 이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대로 리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디 써놓으세요? 내 프로젝트의 지금 헬스가 어떠냐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은 잘 되고 프로그레스는 예를 들어 플랜이 53%였어요. 지금은 57%가 나올지언정 지금 실행 예산, 예를 들어 실행률이 지금 원래 타겟이 91%인데 지금 89%가 나올지언정 프로젝트는 끝나야지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한두 명 꼴통들이 있으면은 프로젝트 엉키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이 또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잘 좀 핸들링해 가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헬스 건강한지 그러니까 꼭 프로젝트 팀 멤버들의 어떤 전체적인 팀워크뿐만 아니라 그렇죠? 1차적으로는 팀워크를 왜냐 프로젝트는 조직전입니다. 수없이 이번 과정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개인전이 아니라 조직전이니까 우리 프로젝트 팀이 조직화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전의 키는 뭐냐면 팀워크입니다. 아우 원장님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에요? 뭐가 진부한 얘기입니까? 그거지 원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모래알이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소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재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뭔가 그래도 헬스가 좀 나았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회식을 하는데 야 나 바쁘지? 바쁜데 우리 미안해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야 우리 금요일 날 한번 쏘자. 회의하다가 갑자기 화요일 날 프로그레스 리뷰 미팅 하다가 갑자기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금요일 날 저녁 때 7시에 해자리에서 만났는데 어우 직원들이 두글두글 한 게 다 앉아서 그렇죠? 눈 말짱 뜨고 PM 올 때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우 PM님 고생 많으시죠? 뭐 제잔조 한도 안 받으세요? 어우 PM님 뭐 야 그러면 뭡니까? 야 이 프로젝트 건강하구나. 건강한 거죠. 그렇죠? 회식은 회식. 뭐 예를 들어서 일은 일 이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밤낮이 없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야지 무엇도 아침에 회식해도 피곤하고 그렇죠. 오늘 또 술 많이 먹었네. 아이고 한 잔씩 다 주니까 술 먹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출근하는 게 기다려지죠. 그렇죠? 야 내일 토요일이구나. 아이 잠깐만. 에이 그래도 뭐 집에서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잠깐 나갔다가 반바지 입고 잠깐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렇죠? 월요일 날 또 미팅할 것도 그러니까 잠깐 집에서 노트북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술도 깰 겸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사무실 한 10시쯤 나갔다가 또 책도 좀 보고 그렇게 좀 돌아와야지. 그럼 마음이 편하죠, PM이. 그다음 특히 대대장들은 이제 중대장 이런 사람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참모들 이런 사람, PCM이라든가 그렇죠. PCM도 회사에서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프로젝트 컨트롤 매니저는 거의 어시스턴트 PM인데 어떤 회사는 또 뭐 프로젝트 호스트 매니저를 PCM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엔지니어링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PM하고 있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저 휴가 들어오면은 꼭 제일 먼저 PM 찾아와서 그렇죠? 너도 부장 나도 부장이지만 또 입사는 또 누가 빠를지 모르지만 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컨퍼런스 콜로 해결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와서 휴가 와서 아유 저 김 PM님 그 올 때 두바이에서 조그만 거 하나 사왔어요. 아유, 시 예산이 빡빡해서. 아니,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비싼 선물 줄 텐데, 빡빡해갖고 저 초콜릿 직원들하고 좀 먹으라고 사왔으니까 드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현장에서 보고 드린 게 이거예요. 그쪽 지금 클레임이 걸려 있는데, 인도 서브 컨트랙터들이, 이 새끼들, 얘는 일을 안 하고 클레임하고 거기 자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야전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제한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본사 법무팀에 그 로이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똘똘한 사람 현장에 좀 붙여주세요. 한 3주만 붙여주세요. 내가 50억 원 벌어다 줄게. 거기서 우리 대응 못하면 코스트 오버런으로 바로 직결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 프로젝트 디렉터인 김상무님
한번 저 현장 좀 오시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발주처의 그 디렉터가 지난번 미팅할 때 그쪽 책임자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또 얘기할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짬 나시면은 물론 한 2개 프로젝트 정도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만 또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김상문 의원한테 말씀하셔서 PM님이 좀 한번 단도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됐어요. 그 정도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이제 일 얘기 그만하고. 아니 요새는 좀 공 좀 치서 나가시나요 요새? 무슨 얘기입니까? 공 치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휴가에 와서 물론 보름 20일 오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 PM하고 그렇죠. 인간적인 연결고리까지도 그렇게 이제 다듬어 나가는 그 CM. EPC 전체는 뭡니까? Project Management for EPC는 프로젝트 매니저고 잘 들으셔야 돼요. Project Management for Construction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Construction Management, 그러니까 CM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Project Management for Engineering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그게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고 그게 엔지니어링 매니저고. 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사원 대리들한테 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뭐 부장님이나 하는 거죠. 뭐 야 그 무슨 부장만 프로젝트 매니저로 하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냐? 아니죠. EPC는 기술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소위 EPC의 공학적 기술을 핸들링하는 분들은 다 엔지니어고 프로젝트 석세스를 위해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회사는 수석 P를 그냥 PM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매니지먼트 하면 약간 문과적인 냄새가 나니까 어떤 엔지니어링 계통에서는 그냥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이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렇게까지 그냥 불러도 그거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뭡니까? 그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지 무슨 뭐 관리하고 뭐 보고하고 회의하고 그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전부가 아니다. 첫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잘하려면 EPC 각각에 대한 기술에 정통해야 된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쪽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지만 미커니컬 엔지니어, 파이핑 예를 들어서 플로우 플랜 그려봐라. 못 그려요. 그러나 플로우 플랜이 어떤 건지 알고 플로우 플랜이라는 딜리버러블이 어떤 엔지니어들 간의 프로세스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딜리버러블이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어떤 엔지니어, 프로젝트 팀 멤버인 어떤 엔지니어와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의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의 조건입니다. 기술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림산업에서 리드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현직 프로젝트 매니저들 작년에도 12명 12주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이나 CM 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그 파운데이션 그것도 12주 과정인데 그러니까 현직 한 1조짜리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다 12분이 7천억짜리 1조 2천짜리 SO일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꽤 큰 프로젝트의 매니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12주 동안 리딩해 나가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강의할 때 또 공부할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어떤 설계 분야 특히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은 어떤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불러서 알려달라고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지니어는 일렉트리컬 쪽에 완라인 다르겠는데 해석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P&ID도 해석 못하는 그 사원 대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무슨 엔지니어입니까? EPC 엔지니어, 플랜트 엔지니어입니까? 그렇죠? 밤낮 뭐 플랜이나 보고 다녀갖고 큰 그림이나 보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특히 엔지니어링 그렇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오고 가는 프로세스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E와 P, E와 C 다시 말씀드립니다. 엔지니어링 내에서 어떻게 도면 현장에 나오는지 그 인터페이스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E하고 P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E하고 C 그건 조금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엔지니어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리드 엔지니어로서 소속돼 있는 사원 대리급 과장급까지 올라간 그렇습니다만, 요새 사람이 없어서 과장도 엘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엔지니어들 발로 현장 자주 보내라. 본사에만 처박혀갖고 그 골방에 앉아서 도면만 그린다고 엔지니어가 아니다. 현장에서 내 공학적 지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반드시 가서 필드 엔지니어링을 해보도록 의도적으로 보내서 현장을 알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EC 인테그레이션. 그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EPC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각 처소에서 매니저 하는 사람들은 EPC 인테그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것이, 그게 자기네 프로젝트도 석세스 레이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배도 길러주는 거고. 뭐 멘토, 멘티 하면서 밤낮 앉아갖고 파이핑 엔지니어링 팀에 있는 과장이 파이핑 엔지니어링 팀에 있는 사원 대리들만 가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겁니까? EPC 프로젝트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서로 인터페이스가 돼 있고 어떻게 해서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담보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돈이 남고 하는 그 구조를 현장에서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회사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나 같은 사람 자꾸 불러서 강의하지 마라. 강의는 선배들이 해야 된다. 내 새끼는 내가 길러야 된다. 우리의 컬처에 맞게끔, 우리의 용어에 맞게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강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훈련을 시켜라. 훈련이 뭡니까? 일을 잘하게끔 현재 일을 도와주는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김대리 잠깐 와봐봐. 지금 도면 다 그렸어? 갖고 와봐. 내가 좀 봐줄게. 스펙하고 뭐 계약 관련된 거 갖고 와봐. 딱 보면 알죠? 요거는 봐봐. 그 밸류 엔지니어링 혹시 들어봤어? 지금 이 도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파일, 그 서재에 가서 그 파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파일 통째로 갖고 와봐. 아주 유사한 그 케이스가 있어. 그때 밸류 엔지니어링 이렇게 적용해갖고 라인을 이렇게 틀었어. 물론 아람코 스펙은 똑같아. 그래서 걔네를 설득시키는 게 어려웠는데 레슨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할 것 같다. 그때 우리가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줄였어. 이 설계 하나에서. 이 종이 한 장이 1억 7천만 원짜리야. 요거 한번 이렇게 틀어보고 일단은 요거를 엘리하고 잠깐 얘기를 해봐. 가능한지. 그 다음에 물론 엘리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은 내가 잠깐 봐줄게. 일단 네타 써서 갖고 와봐봐. 논리가 맞는지 한번 봐줄게. 항상 경험이 중요한 거야. 과거에 선배들이 경험해줬던 게 레슨런으로 파일에 꽂혀 있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김 과장,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자료실을 간다. 맨 땅에 헤딩하는 철부지가 되지 말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렇죠? 자, 56페이지 3절.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예로 답하는 사람은 전문가다. 첫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느냐? 전문가입니까? 저한테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이승원 원장님, 당신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입니까? 저는 제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로젝트 인스티튜트의 이승원 원장이고 저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직업이죠. PM 관련된 글을 쓰고 PM 관련된 강의를 하고 PM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무슨 전문가인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뭐냐. 인간의 본능상 뭘 채워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요새는요. 학교도, 여기 서울대학교 왔습니다. 학교도 요새는 아주 상업성이 커져서 서울대학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석박사도요, 석사는 옛날부터 그랬고, 박사도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딸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전문가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왜? 레주메에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뭡니까? 계속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공부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게 다 돈인데. 회사 돈이든 아니면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의 PM 쪽 강사 중에 제일 비쌀 겁니다, 아마. 그렇죠?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놓고 그렇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PM이 워낙 좋으니까요, 저는.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적어 놓으셔요. 항상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딜리버러블이 나와야 됩니다. 딜리버러블 오리엔티드 된 공부를 하십시오. 첫째, 서티피케이트, 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서티피케이트든. 글쎄 저는 뭐 기술사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없는데, 자, 대부분 글로벌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있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스케줄이든 뭐든 코스트든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통의 전문가로 활동하실 것 같으면 회사 안에서 또는 뭐 회사 밖에서 하실 것 같으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그 기본 2종 보통 면허가 뭡니까? PMP입니다. 어떤 분들은 PMP 하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래요. 무슨 뭐 대단한 게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 그거를 그래도 검증해 준 거예요. 아, 100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 한 60 몇 프로 넘어가면 어이구 시험을 좀 봤더니 뭐 합격했네.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2종 보통 면허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 계신 분이 그 사람이 스케줄이든 코스트든 뭐 퀄러티든 프로큐어먼트든 아니 그 사람이 PMP 정도 기본 2종 보통 면허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명함에 허다한테 발주처 만나서라도 뭐 면이 있죠. 그렇죠? 프로젝트 매니저도 당연히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죠. 2종 보통 면허는. 맨데터리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전문가적 이야기를 볼 때 대신 조심할 건 뭡니까? 자격증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 중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학위. 흔들어 댈 게 있어야 된다. 증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간다? 레주메 어태치먼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또 자기 전문성에 깊이 진입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잘 돼요. 일이 잘 된다 하는 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레터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레터의 단어가 달라지고 레터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왜? 우리는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문서로 일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미카니컬 엔지니어로 학사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미국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플랜트 엔지니어 그 취득 과정에서 또는 뭐 석사 박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깊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고 어쨌든 실무하고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학부 나온 다음에 바로 석박사 가는 것보다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실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이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바로 석박사 가서 볼 때는 이해가 제 생각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 것들이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야 이런 걸 석박사에서 가르치나?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겁니다. 뭐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학부 바로 나와서 학생들 중에 있는데 학부 나와서 석박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실무 내가 내 손에 뭐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이쁘게 만들고 키워나가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남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전문가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증빙이 있어야 된다. 증빙. 그럼 이런 거죠. 자, 신입사원들 이번에 입사했다고? 좀 와봐봐. 앉아봐 여기. 아, 내가 지금 25년 동안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쪽에 이렇게 발담그고 있었어. 뭐 하다 보니까 금방 부장되네. 야, 오늘 후배들 만나니까 신입사원 후배들 만나니까 옛날 생각나는구만. 잠깐만, 내가 뭐 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회사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교육들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선배가 갖고 있는 노하우 또 뭐 실무 지식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뭐 오늘 처음 만나는데 내가 하나씩 줄게. 이게 한번 짬날 때 좀 읽어봐. 그리고 내가 썼으니까 만약에 일하다가도 언제든지 와서 물어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신입사원 때는요, 그 처음에 만난 이런 분들의 말과 인상이 되게 임팩이 있어요. 그거만큼 좋은 교육 훈련이 없는 겁니다. 야,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지. 퇴사할 때까지 그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잠깐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15분, 10분 그 선배 얼굴 본 게 리드 엔지니어다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다, 뭐 엔지니어링 매니저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프로젝트 오너들하고 그 프로젝트 오너하고 킥오프 미팅 할 때 마찬가지죠. 자, 오늘 70명이나 됩니다. 자, 아랑컷 분들 다 오셨어요? PMC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 이승원 PM입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멀리 또 서울까지 오셔서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하는데, 자, 뭐 오프닝 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EPC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책 하나, 저 발주처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좀 봐라. 그렇죠? 영어야 뭐 우리 그냥 일상이니까 영어로 써도 되고 뭐 한글로 써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 글자 많이 쓰고 볼륨 키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PM 관련된 거, 특히 이 직급이 높고 이런 분들은 뭡니까? 자기 철학이 흠뻑 배 나오는, 그래서 거기서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밸류어블한 겁니다. 남의 거 뭐 갖다가 참조해갖고 그냥 볼륨 만들어 놓으면 그 누가 봅니까? 그러나 딱 읽고서는 어머나, 야,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게 이 책에 있네. 그게 또 영감받을 게 있는지, 그렇죠? 이런 책처럼. 이게 한 챕터가 다 뭡니까? 딱 100단어짜리입니다, 이게. 어떤 건 99단어, 어떤 건 108단어 이렇게 하는데 100단어, 한 챕터가. 야,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 아주 정갈한 표현이지만 아주 짧게, 바쁜 분들이니까 짧게 썼습니다. 부드럽게. 그렇죠? 읽어보니까 어때요? 특히 이제 이것도 영어하고 중국말로는 이미 됐고요. 이제 영어로 제가 낼 건데 몇 개 좀 더 써서 조금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낼 건데, 중국은 중국 사람들 교육할 게 있어서 번역이 돼서 이제 통역해서 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죠? 그 킥오프 미팅 때 어차피 좋자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때 임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서라도 뭐 사우디든 아니면 뭐 필리핀이든 그 발주처가 돌아가서라도 야, 이 믿음직하구만. 그렇죠? 아주 PM 전문가야. 그러면 겁나서라도 걔네가 막 못 조지죠. 자, 세 번째, 두 번째 질문 스스로 해보세요. 공부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진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 진짜로. 두 번째, 공부하고 있느냐? 좋은 건 뭡니까? 의지가 원래 사람들이 약하니까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가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좋죠. 석사다 또는 박사다. 그냥 가서 확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 등록해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돌아가서 뭐 일하고 또 밤에 가서 일하고, 요새 토요일도 또 석박사는 토요일 강의도 있습니다. 또 코스워크 끝나면 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2, 3년 있다가 이제 그래도 딜리버업이 나오면 기쁘죠. 그리고 한 가지, 석사를 만약에 하실 분들은 연에서 바로 박사를 하십시오. 그 타이밍, 석사하냐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 그렇죠? 코피 흘려가면서, 대학교 때도 코피 흘려가면서 중간고사 보면서 코피 안 흘렸는데, 세상에 이건 뭐 일하면서, 그렇죠? 밤에 이제 코스워크 받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중간고사 이런 때 진짜 코피 났습니다, 저도. 진짜 코피 났는데 그때 새벽 3시에. 야, 중간고사 때, 그렇죠? 코피가 떨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한 겁니다. 야, 그렇죠? 공부하고 있느냐?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으면 훨씬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는 일을 진짜 잘해야 돼요. 회사원들은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저 스케줄러 김 과장, 스케줄 매니저 잠깐 와봐봐. 지금 스케줄이 왜 계약에는 43개월로 돼 있는데 45개월 플랜이 이렇게 나왔어. 김 PM님, 지금 뭐 EPC 전체적으로 스케줄 검토해보고 또 시퀀스 각 엔지니어들 필요한 경우 다 만나서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포즈할 때 놓쳤는지 아무리 집어넣으려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김 PM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제가 올라 그랬는데 지금 천상 플래닝 단계에 이미 패스트 트래킹이라든가 저희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패스트 트래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또? 이 리소스를 갖다가 발라야지 이게 계약 공기 내에 들어오는 그 판인데요. 아무래도 레벨 2 스케줄 정도 프로포즈 할 때 했던 그때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서 스케줄 쪽은 상당히 임팩트가 크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엔지니어링 쪽에 파이핑 쪽의 스케줄, 그래서 C에 연결되는 크리티컬 패스에서 조금 더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요거는 스케줄 매니저인 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겁니다. 제 권한을. 그래서 그 2개월을 줄일 거에 있어서는 그 매니저 간에 먼저 PD를 포함해서 프로젝트 디렉터 포함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저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미팅을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시죠. 안 그러면 공법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스콥에 대해서 발주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지금 43개월로 그림만 그려서 보내는 게 그게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김 차장, 김 과장, 스케줄 엔지니어, 스케줄 매니저 잠깐 와봐. 이 43개월로 왜 왔어? 뭐 엔지니어들한테 자료 취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야, 시퀀스나 이런 건 제대로 걸렸어? 엔지니어들한테 데이터 준 거 그대로 돌려봤는데요? 네가 스케줄 매니저니 이 새끼야? 프리마베라 오퍼레이터니. 나한테는 스케줄 매니저가 필요하단 말이야. 야, 프로젝트 시작도 안 해서 지금 진짜 엑스큐팅 아직 단계도 안 간. 지금 이렇게 스케줄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거 붙잡고 있니? 그 다음에 스케줄 하면서 코스트 엔지니어 만나봤어? 그 다음에 컨트랙 관련된 거 다 같이 얘기해봤어? 그 다음에 EM하고 다 얘기된 거야? 아니면은 네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린 거야? 이렇게까지 회사에서 몰아붙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깝깝하구만. 그냥 이번 프로젝트도 또 그림이나 왔다 갔다 해다. 좀 제대로 한번 CPM 구현해보고 내가 이 세상, 현실에서 내가 이 CPM 제대로 한번 구현해보고 어떻게 한번 프로젝트 해볼 그런 기회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어지간한 회사는 또 스케줄 엔지니어들 안 할라래요. 그렇죠? 스케줄 좀 한직으로 느끼는데 그게 스케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직 한국이 수준이 도달이 덜 돼서 그렇지. 다 프리마베라 오퍼레이터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원 대리 과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사원 대리 문제가 아니라 EPC 된 경험이 부족하니까. 제가 봤던, 전 글로벌 프로젝트만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머리 허연 사람들이, 그렇죠? 스케줄 매니저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몇 명 두고, 그 오퍼레이터는 걔네 인풋하고 그런 거 걔네 시키고,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주물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위 프로그레스 리뷰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케줄 매니저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서브 컨트랙터의 어떤 그 컨스트럭션 매니저 이런 사람들 킥스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기술을 자기보다 더 알아. 예를 들어 C 쪽의 컨스트럭션 매니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EPC 전체에 대한 시퀀스와 파워 플랜트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뭐 30년 동안 파워 플랜트의 스케줄만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파이너리다. 리파이너리 관련된 어쨌든 케미칼 관련된 페트롤리움 관련된 그런 계통에서 한 20-30년 동안 머리 허옇게 될 때까지 그것만 주물렀고 현장에 계속 또 현장하고 발을 띄지 않고 EPC 전체에 대한 일머리를 정확히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회사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번에 리더십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 싸움. 그냥 뭐 사람 좋게 해서 리더십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뭡니까? 데이터로 매니징하고 데이터로 리딩해 나가는 겁니다. 다 데이터 싸움입니다. 걔네는 다 데이터가 있어요. 국적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일렉트리션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웰더들 뭐 퍼포먼스 프로덕티비티 얼마.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얘기거리가 있는데 우리는요. 뭐 사원들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대리 좋습니다. 뭐 그 EPC에 대한 어떤 이런 경험이 부족하고 진짜 진지하게 스케줄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무를 깊이 모르는 회사원들이 많아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냥 엑셀 3윅 스케줄을 믿지요. 차라리. 자, 4절. 회사원은 월급을 탑니다. 회사에 속한 전문가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언제? 입사할 때 계약직 정직원 논하는 게 전 되게 우습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우리는 어차피 다 우리 자체 인생 자체가 템퍼럴입니다. 그렇죠? 한시적이다. 인생 자체가. 그렇죠? 종신고용 증거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계약직 따지고 뭐 정직원 따지고 중소기업 따지고 대기업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자기 전문성입니다. 자, 계약을 맺고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회사에 전속으로 판매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어디요? 회사에 전속으로 자기 기술과 어떤 PM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 대림 산업, 그렇죠? GS 건설, 그렇죠? SK 건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 대가, 페이먼트죠. 그 대가로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대가, 페이먼트로 급여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자, 전문가는 전문성에 매달리기 때문에 든든하지만 회사가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지만 회사원은 회사에 매달리기 때문에 불안하죠.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나 하는 건 회사원이고요. 바보들. 회사 어렵다고 나를 손대? 니네가 손해지, 회사야. 내가 니네 돈을 얼마나 벌어줬고 얼마나 많이 벌어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회사 좀 어렵다고 나를 자르려고? 니네 손해지. 나는 어차피 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데 충분히 가고 남을 거야. 최소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레주메를 계속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회사원들은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왜? 회사원이니까 회사가 출렁되면 불안해요. 회사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이 원래 아닙니다. 사람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스트럭처 있잖아요. 우리도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하죠. 이 스트럭처를 바꾸다 보면 이제 인원이 재배치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M&A 할 거 팔고 뭐 일부 뭐 잘리고. 근데 우리는 뭐 구조조정하면 무조건 자른다. 리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리스트럭처링이죠. 그래도 부서 이름은 바뀔지언정 내 전문성은 바뀌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자기 커리어 패스는 자기가 관리한다. 특히 회사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회사원들은 발령된 대로 갑니다. 야, 김대리, 너 여기 가라. 예. 너 저 뭐 관리부 가서 일해라. 네. 너 이번에 기획부 가서 해라. 네. 너 이번에 뭐 교육 쪽 가서 담당해라. 예. 너는 현장 가라. 예. 너는 뭐 본사. 그렇게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어느 마당에 가서 일을 할 건지 미래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그 패스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매니징 해나가야 됩니다. 회사에 그 소위 커리어 패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 글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경력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죠. 내 레주메는 내가 업데이트 시켜 나가야죠. 저는 실제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렉트리컬 팀에 있을 때 뭐 다른 부서 아니 거기서 계속 있으라길래 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옛날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들하고는 서로 싸웠죠. 이쪽에서는 안 놔주려고 이쪽에서는 또 필요하니까 땡겨보려고. 그래서 당신들이 싸우세요. 그러나 난 그쪽으로 갑니다. 뒤에서 딱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제 그때 그렇게 옮겨가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 저는. 자기 커리어 패스는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막 발령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매니저와 이제 상의를 하고 또 그 정도 믿음이 서로 돼야죠.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회사원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뭡니까? 자기의 경력이 뚜렷하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자기 경력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된다. 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장착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손에 패를 많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서티피케이트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제대로 또 일 잘했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을 회사에서 잘랐다. 진짜 바보 같은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도 알아요. 어지간하면. 아주 어려우면 그런 거 일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기술 계통에서는 그 사람을 자르면 안 되는데 명단이 어디서 와요? 인사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아웃되는 경우도 아주 어려운 회사일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뭡니까? 회사가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손대지 않죠. 잎빛이 저면 몰라도. 자, 마지막 5절. 임직원들은 자칫하면 회사원이 됩니다.